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알아보는 한자 활용학습. 오늘은 박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 친구인가 적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대유행을 하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1차 숙주가 박쥐일 가능성이 지목되면서 박쥐에 대한 기사가 종종 실리고 있거든요. 2020년 9월 13일 기사예요. 인천에 박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인천 아파트에서 방충망에 박쥐가 나타났다고 119에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서운 박쥐가 우리 집에 있다고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쥐란 정말 어떤 동물인가 여러 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박쥐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의 기원이 박쥐일지 모른다는 사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박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용어들을 한자어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주라 함은 잘숙 주인주, 기생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을 숙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상태였던 바이러스가 생물체에 들어가서 힘을 얻고 활성화되는 것, 그러니까 영양분을 주는 것을 숙주라고 하죠. 다음은 초미의 관심사. 초미는 탈초 눈썹미. 관계할 관 마음심 일사인데요. 초미라는 건 아주 눈썹이 타들어갈 만큼 급하고 중요한 그런 일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눈썹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이 요새 굉장히 낯선데요. 예전에는 장작불, 호롱불 이런 걸로 불을 보거나 땔감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불꽃이 튀어서 눈썹이나 머리가 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쁘게 가서 얼른 꺼야 되겠죠.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 초미 이렇게 쓰고요.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한자 공부에서 이 관심사라는 말은 관심, 무관심 할 때 관은 관계할 관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단어를 시험 볼 때 아이들이 볼관자에 마음심을 쓰는데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불교 용어로 내 마음을 관찰한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 무관심할 때 관심은 아닙니다. 초미의 관심사. 이번에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박쥐의 생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는 남북과 북극 그리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무인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크기, 사이즈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박쥐의 대부분은 약 70%는 식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충성이라 하면 벌레를 먹는, 곤충을 잡아먹는 박쥐가 70%고요. 23%는 식과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식과성이라는 말은 과일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벌써 93%가 곤충이나 과일을 먹는 박쥐들이고요. 그 중에 아주 극히 드물게 흡혈성 박쥐도 있어서 박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박쥐의 생활 중에서 한번 읽어보면 군집 생활을 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군집이란 무리군 모을집, 그러니까 무리지어 모아서 생활한다는 뜻이 군집입니다. 식물은 무리지어 생활하면 굴락지, 그러니까 굴락한다고 하고요. 동물이 모여서 생활하는 건 무리지어 모여서 생활한다. 군집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쥐에 대한 백과사전을 쭉 읽어보는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음양 방출 위치 표정, 보통 사전에는 음향 표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음향 표정을 한자로 써보지 않으면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하여서 그 반사파를 통해서 그 먹잇감이나 벽 같은 장애물의 위치, 종류, 크기까지 알아서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음향 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향 표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면 소리음, 울릴향, 노을방, 날출, 자리위, 둘취, 표할표, 정할청. 그러니까 음향이 방출될 때 위치를 보고 표시를 정해서 그걸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한자로 어떻게 쓰나를 알고 풀이해 볼 수 있다면 아주 근본적인 뜻을 알 수 있어서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 도시의 박쥐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는 또 새로운 내용이 실렸어요. 영국 생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인데 지구상에서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는 5가지 동물을 발표했거든요. 첫 번째 인간이 포함된 영장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꽃가루, 식물을 번식시키는 벌, 또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 플랑크톤, 그 다음에 자연의 청소부, 분해 역할을 하는 균, 곰팡이류,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자연의 살충제 역할을 한다는 박쥐입니다. 박쥐는 바이러스의 저수지라는 오명, 악명의 별명을 갖고 있고요. 싸을저, 물수, 모찌. 그러니까 박쥐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요. 박쥐 몸 안에는. 하지만 박쥐 자체에는 해를 끼치지 않죠. 또 자연의 살충제라는 아주 좋은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죽일살, 벌레충, 약제제. 우리가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도 벌레를 없앨 수 있는 자연의 살충제다. 이런 좋은 별명을 갖고 있죠. 이번 기사는 박쥐는 억울하다는 그런 약학대학 교수님의 글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박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의 저수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박쥐를 잡아오거나 박쥐의 생태를 파괴하기 전에는 박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박쥐는 억울하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뭐 철창에 가둬서 실험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박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박쥐는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쥐는 사실은 야행성이고 대부분이 식충성, 식과성이지만 0.3% 정도 흡혈성도 있고 야행성이고 또 그 기회주의자로도 많이 표현되고 있죠. 들짐승과 날짐승이 싸웠을 때 이소무화에 나오면 들짐승이 질 때는 나는 날개가 있으니 날짐승이다 라고 얘기하고 날짐승이 질 때는 나는 다리가 있으니 들짐승이다. 그래서 이기는 편에 가서 붙었다. 그래서 박쥐 같은 사람 이러면 기회주의자 이런 표현도 많이 봤죠. 이렇게 나쁜 바이러스의 저수지, 기회주의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박쥐가 좋은 일로 쓰이기로 한 예도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프랑스 와인 업계 병충해 구세주 박쥐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보르도 지방에서는 그 박쥐를 기르는 이유는 벌레를 잡아먹어서 포도 생산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병충해를 막았다. 병충해, 병병, 벌레충, 해아래. 벌레로 병이 일어나 해를 당하는 것을 병충해라고 하고요. 구세주는 구원할 구, 세상새, 주인주.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온 주님 할 때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한번 하고 가면요. 이 구자인데요. 이 구자는 구할 구입니다. 그러니까 개의 뜻이죠. 그래서 뭐 직업을 구하다, 땔감을 구하다 할 땐 이 구할 구자를 쓰고요. 여기 써 있는 구원할 구자는 구할 구자에서 발음이 오고 옆에 칠복이 들어가서 구원할 구는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할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조하다 아니면 구급차 할 때는 구원할 구자를 써야 되고요. 이번 기사에서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박쥐에게서 극복 전략을 배우자 이런 기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박쥐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또 어둡고 습한 곳에 사는 박쥐는 병에 잘 걸리지 않을까? 우리가 박쥐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복하고 많은 감염 질환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박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공존하다, 함께 존재하다. 또 박쥐에 대한 이미지는 동서양이 살짝 다른데요. 서양에서는 마녀나 악마의 사용으로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동양에서는 그 반대로 복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박쥐는 한자로는 편복인데요. 그 편자도 박쥐편 또 박쥐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박쥐 복자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이 복자와 발음이 중국 발음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쥐는 복을 갖다 주는 동물로 그렇게 해석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양에도 많이 쓰였는데요. 우리나라 그 창경군 명정문 기와에 박쥐 문양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박쥐 모양의 문고리, 그러니까 설암 문고리 같은 들쇠인데요. 그래서 동양의 것을 문양을 보면 박쥐가 새겨져 있는 게 많다고 하니 이렇게 이미지가 서로 많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황금박쥐라는 제목을 가졌던 일본 만화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옛날에 많이
방송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슈퍼맨, 무슨 뭐 스파이더맨 할 때 맨 처음에 나왔던 배트맨 영화에도 이 어둠에 나타나 악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배트맨 영화였습니다. 박쥐는 우리 인간과 더불어 아주 오래오래 긴 세월 동안 가까이서 같이 많이 살아왔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박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박쥐를 굳이 가까이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